안녕하세요. 오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시급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할 이지혜 노무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일주 40시간보다 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반대 개념으로서 통상 근로자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입니다. 보통 8시간씩 주 5일 일하시는 일주 40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중요한 이유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이런 법정제 수당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청소년 근로자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만 18세 이하 근로자이며 이런 분들은 연소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반드시 근로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또는 후견인 근로동의서를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저시급 또는 시급에 주휴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길 원하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그리고 시급에 주휴 연장 야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한번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보다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직원이 자주 발생하고 반대로 사업주님들이 이 직원은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 짧게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핵심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4가지 더 서면에 기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게시간, 세 번째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 네 번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더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사가 정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두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연장 근로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휴가제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이긴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돈으로 주는 대신에 연장근로 시간만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휴일의 대체입니다. 주휴일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이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는데요. 주휴일의 대체는 추가 근무일이 주휴일인 경우 1일 전에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꿀 거라고 대체할 것이라고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는 추가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양식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보시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 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을 다운로드 하시면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도 보이는데요. 단시간이자 시급제이자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과 종료일자를 필수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종료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굉장히 까다로우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종료 일자를 써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하셔도 정당성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홀서빙이라고 적으시지 마시고 홀서빙 등 또는 홀서빙과 관련된 제반 업무라고 써주셔서 홀서빙뿐만 아니라 청소 등 제반 업무 등을 수행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이런 식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모두 다 같다라고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시 반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시간 적으신 다음에 옆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그리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년차 단시간 근로자한테 부여되는 15개의 연차 휴가는 통상 근로자처럼 1일 8시간치에 해당되는 연차유급 휴가가 아니라 만약에 1일 4시간씩 5일 일해서 1주 20시간씩 일한다면 1주 4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8 곱하기 40분의 20 하셔서 1일 4시간치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